새로운 무기 이무기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짧게 복습하고 한번 가볼게요. 잘 쓰고 있는 창덕궁이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굳이 이제 돈을 들여서 백성들 등골을 아주 빼먹으면서 경복궁을 다시 지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 고종이 또 아빠한테 반항한다 치고 경복궁에 건천궁을 짓습니다. 근데 건천궁에서 민비가 시해를 당하니까 또 무섭다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톡겨요. 톡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멀쩡한 경복궁은 냅두고 갑자기 덕수궁으로 이사를 갑니다. 덕수궁으로 간 고종이 덕수궁에서 어떤 생쇼들을 했는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그럼 덕수궁은 어떤 곳인가? 자, 그때 이름으로 이제 경운궁. 경운궁은 임진왜란으로 이제 경복궁이랑 창덕궁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조선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다 불이 탔고요. 그래서 월산대군 집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면서 궁이 됐어요. 1897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아관파천 직후부터 이제 최익현을 비롯한 유학자들이 국왕이 외국 공사관에 머무는 것은 국가의 수치다 하면서 궁궐로 다시 돌아올 것을 건의를 해요. 이런 분위기를 못 이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돌아간 지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고종이 이제 땅에 떨어진 나라의 위신을 드높이고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 그러니까 원구단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땅에 떨어진 나라 위신을 드높이고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경복궁 지을 때 똑같은 말 했잖아요. 으이그 진짜 나라꼴 아주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짱이다 응? 하면 짱이 됩니까? 덕수궁에서 한 짓이 뭐냐? 제국 선포예요. 그러니까 덕수궁만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궁 앞에 환구단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 조선호텔의 자리인데 환구단이 뭐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이제 하늘의 제사는 황제만 지낼 수가 있어요. 이거 조선시대에는 못했던 거고 고려시대 때 있던 건데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폐지된 제사인데 환구단을 짓고 지가 황제임을 선포를 합니다. 아니, 하늘의 제사만 지내면 황제국 됩니까?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조상한테 이제 절하고 제사 지내면 후손 되겠네? 와우. 이제 새로 짓는 건물에도 황실을 엄청 강조하면서 막 서양식 건물들을 막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덕수궁에 불이 자주 나요.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은 힘들게 이제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놨는데 불이 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더 작게 짓고 근데 궁 안뿐만 아니라 도성 내에도 화재가 잦았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랑 너무 비슷한데요? 이게 나라 망하기 전에 징조가 잦은 화재라던데. 덕수궁이 정동에 있는데 이제 정동이 세계 열강 공사관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 그래서 그 동네에 자리를 잡고 교회나 이제 뭐 이화, 배제 같은 학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정동을 근대의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막 고종을 근대의 궁조로 칭해요. 근데 거기가 근대의 길인 거는 외국인들이 다 한 거고 고종은 거기서 이제 외국 군대의 보호를 받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한양 도성이 막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 불도 자주 나고 백성들도 자주 막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유사시에 이제 빨리 튀려고 그 자리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서대문이랑 서소문 사이에 있는 길인데 옛날에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한 곳이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거든요. 근데 한양에서 거기로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서대문을 통해서 나가는 길이었어요. 러시아의 건축가인 사바틴이 설계해서 지은 정관원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제 경운궁으로 황궁할 무렵에 몇 채의 서양식 건물을 국내에 지었어요. 정관원은 그 당시에 건립된 초기 서양식 건물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이에요. 정관원이 어떻게 쓰였느냐? 고종이 다과를 들면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아니면 외교 사절단들을 맞아서 연회를 여는 등의 노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덕수궁 안에 지은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자 그대로 돌로 만든 건물이라는 석조점. 지금도 이제 석조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르네상스식 건물로서 그 당시에 공사비가 130만 원이 투입됐어요. 근데 준공할 당시에는 이미 대한제국의 말기야. 그래서 황제국의 궁궐로서는 사용되지는 못했고 그냥 고종이 살아있을 때 잠깐 사용했어요. 석조전은 이제 조선의 궁궐을 보면 이제 침전이 있고 정전이 있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랑 다르게 두 가지의 기능이 모두 통합된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층은 이제 상궁의 처소나 주방 같은 좀 시종들의 준비 공간이었고 이제 1층은 접견실, 귀빈실, 홀 이렇게 업무용 공간 그리고 2층은 침실이나 욕실 등의 황제의 이제 사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은 이제 여기서 고관 대신이나 뭐 종친 아니면 외국 사절들을 접견하거나 만찬을 베푸는 장소로서 사용을 했어요. 1900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떤 외국 여자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해요. 손탁이라는 여잔데 이 여자에 대해서 프랑스인으로 태어났다가 전쟁으로 독일로 국적이 바뀌었다. 이거 외에 개인사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그 당시 이제 주한 러시아 공사 위베르를 따라서 1885년에 한성에 들어온 거 거의 그게 전부인데 조선 땅에 그 여자가 처음 발을 들일 당시에 미혼이었는지 미망인이었는지 아니면 뭐 이혼녀인지도 불확실했고 확실한 거는 그 당시의 나이가 이제 31살이었다는 거. 근데 이제 위베르의 처형인지 뭐 사촌의 처형인지도 불분명하고 어떤 이유로 들어왔는지도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녀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에 능통하고 이렇게 언어에 능통하다 보니까 조선말도 잘 익혀서 조선에서 점점 입지를 넓혀 나갔어요.
그래서 이 손탁의 손을 거친 서양식 요리가 이제 고종을 맞들리게 하고 고종이 그녀를 각별하게 여겨서 궁 내부에 관원 자리까지 내주고, 그리고 민비도 그 여자가 서양의 소식도 들려주고 화장술도 알려주니까 굉장히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탁이 음식을 만들던 찬모에서 왕실의 참모로까지 입지를 넓혀갔어요. 고종이 이 손탁이라는 여자를 굉장히 총애를 해서 정동에 방 5개짜리 한옥을 내줬는데, 내부를 서양식으로 고쳐서 이 집이 한성의 외교가의 사교장으로 바뀌었어요. 고종이 민비를 잃고 나서 아관파천에도 손탁이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손탁이라는 여자가 휴가로 2년 동안 유럽에 다녀왔는데, 다녀온 다음에도 왕실로부터 굉장히 큰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1902년에는 서양식 벽돌 건물까지 지어줘요. 이 건물이 이제 손탁 빈관,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이름으로는 손탁 호텔인데, 고종이 외국인 접대용으로 지은 최초의 커피숍이었고, 정동에 있으니까 위치가 덕수궁이랑 가깝고 주한 외교관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위치예요.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고,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고객들이 대부분 부유한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종이 커피를 좋아하게 된 게 러시아인들이 가르쳐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막 커피가 한참 보급됐고, 또 손탁이 러시아 공사관을 통해서 대량으로 커피를 들여와서 아주 입맛을 길들여 놓은 거예요. 손탁이 프랑스 사람한테 호텔을 팔고 이제 조선 땅을 뜬 게 1909년인데, 귀국할 때 나이가 55살, 그러니까 한 24년 정도를 조선에 머물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왕실의 서양 물품 구입에도 모두 관여를 하고, 왕실 소유 재산을 하사받아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돈을 불렸고, 고종의 독일인 의사였던 리하르트 분시의 일기를 보면 손탁이 의료 계산서를 위조해서 1,000원 단위씩 궁정의 돈을 타냈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 당시에 관찰사의 월급이 40원, 군수가 28원을 받던 시절인데 1,000원이면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근데 그 금액이 손탁이란 여자한테는 굉장히 대수롭지 않았던 금액인 거죠. 지금도 보면은 이제 한국어를 좀 잘하는 서양인을 보면 굉장히 연예인급 막 조명을 받는 세태가 우리의 지금이나 그때나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덕수궁에서 끝이 없는 고종의 호의호식을 마저 얘기를 해보면서 을사조약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